서울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1억 1,600만 원입니다. 호호아제TV 2025년 12월 12일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포천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서울의 2배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개인 택시 면허입니다. 같은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이 더 싸고 포천이 더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이 인구도 많고 승객도 많고 콜도 많고 돈 벌기도 좋을 텐데요. 그런데 면허값은 포천이 2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서울이 싸고 지방이 비싼지 그 역설의 비밀, 둘째, 면허 가격이 급등한 진짜 이유 7가지, 셋째, 지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냉정한 판단 기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전국 개인 택시 면허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호아제TV 2025년 12월 12일 자료입니다. 전국 161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에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1,6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인천은 1억 2,400만 원, 부산은 1억 3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도시들이 의외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십시오. 수원 1억 6,500만 원입니다. 서울보다 5천만 원 비쌉니다. 고양 1억 7천만 원, 안산 1억 9천만 원입니다. 김포와 안성은 1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파주는 2억 원, 평택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경기 양주 2억 2천만 원, 이천 2억 3천만 원, 화성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천이 2억 3,500만 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시 2억 2천만 원, 충남 천안 2억 3천만 원, 당진 2억 3천만 원입니다. 충북 진천도 2억 원을 넘겼습니다. 강원도는 어떨까요? 춘천이 2억 원입니다. 서울보다 8,400만 원이나 비쌉니다. 제주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차량 포함 호가는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9,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과 붙어있는 도시인데 서울보다 2,200만 원이나 쌉니다. 양주와 비교하면 2.3배 차이입니다. 포천과 비교하면 2.5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서울과 가까울수록 싸고 멀수록 비쌉니다. 광명은 서울에 붙어 있어서 9,400만 원이고 포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2억 3,500만 원입니다.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개인 택시 면허 중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도권 일부 도시나 세종시처럼 교통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데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한 곳이 대개 면허가 비싸다. 대중교통이 취약해서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 시외요금 할증이 붙는 지역도 면허값이 비싼 편이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포천시를 보겠습니다. 포천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습니다. 버스 노선도 서울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하니까 택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 수는 그대로입니다. 총량제로 묶여 있으니까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동결된 겁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이 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화성시 인구는 약 99만 명입니다. 2025년 1월에는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택시 수요가 넘칩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지만 대중교통은 부족합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교통요지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기업 유치로
인구가 몰려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합니다. 지하철이 없거나 버스 노선이 부족합니다. 셋째, 서울과 거리가 있어 시외 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에서 서울까지 손님을 태우면 시외요금이 붙습니다.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넷째, 개인 택시 면허는 총량제로 묶여 있어 신규 발급이 없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공급은 고정입니다. 반대로 광명시는 왜 쌀까요? 광명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갑니다. KTX 광명역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택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게다가 서울 택시들이 광명까지 와서 손님을 태웁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도시 면적도 좁습니다. 장거리 손님이 적습니다. 시외 할증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서울 지역 택시와 경쟁해야 하니까 수익성이 낮습니다. 수익성이 낮으니 면허 가격도 낮습니다. 반면 포천은 서울 택시가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포천까지 손님을 태우고 가면 빈차로 서울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택시가 포천 시장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포천 개인 택시는 독점적 시장을 누립니다. 경쟁이 없으니 수익성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으니 면허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억 1,600만 원 주고 서울에서 49,000대의 택시와 경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억 3,500만 원 주고 포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20년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왜 상대적으로 쌀까요? 2025년 10월 31일 기준 서울시 개인 택시는 49,059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 택시 시세 특성상 서울 평균 시세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택시가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익성이 낮습니다. 수익성이 낮으니까 면허 가격도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는 2021년 8천만 원대 전후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2022년 말 9천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9천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3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호화제 TV 2025년 12월 12일 자료로는 1억 1,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4년 만에 3,6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45% 상승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격차를 봤습니다. 서울 1억 1,600만 원, 광명 9,400만 원, 포천 2억 3,500만 원. 핵심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 강도입니다. 서울은 택시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포천은 택시가 적어 독점적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면허값이 비쌉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랐는지 7가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2021년 정책 변화입니다. 2021년 정부가 택시기사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며 면허 양수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법인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을 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야만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어 자가용 5년 무사고 운전 경력만으로도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 택시 양수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5일 과정으로 이론 8시간, 실습 22시간, 시험 8시간, 입소식 및 수료식 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비는 52만 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받습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니까 개인 택시 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2021년 당시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3년 안에 면허를 양수하면 됐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교육받은 사람들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년 만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면허 구매에 나선 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시간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총량제입니다. 국내 개인 택시는 지자체에서 총량제로 관리합니다. 각 지역별로 개인 택시 면허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면허는 4만 9천 대 수준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신규 발급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그만둬야만 면허가 나옵니다. 포천시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택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 수는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은 동결된 겁니다. 가격이 2억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익성 개선 기대입니다. 2022년 말 개인 택시 3부제가 해제됐습니다. 3부제가 뭐냐면요. 2일 운행하고 1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했던 제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운행하면 수요일에 쉬는 시기였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언제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매일 일해도 됩니다. 2023년 2월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습니다. 26.3% 인상입니다. 요금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플랫폼 택시 규제입니다. 2020년 타다 금지법 이후 일부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사라졌습니다. 타다는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줄어들자 개인 택시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4.6세입니다. 70대, 80대 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령자는 90대도 있다고 합니다. 은퇴가 임박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기사들이 면허를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신규 발급도 없으니 면허를 구하려는 수요가 집중됩니다. 업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경기 상황입니다. 조기 은퇴자, 정년 퇴직자들이 제2의 직업을 찾습니다. 자영업은 리스크가 크고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50대 중반 이상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 택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이 7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면허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허 가격 상승 원인 7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2021년 자격 완화. 둘째,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3년 만기. 셋째, 총량제. 넷째, 3부제 폐지와 요금 인상. 다섯째, 플랫폼 택시 규제. 여섯째, 고령화. 일곱째, 경기 상황. 이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면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수익은 어떨까요? 면허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떨까요? 업계에서는 개인 택시 기사의 월 순수익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개인 택시의 68%가 연 매출 6천만원 미만입니다. 월 평균 500만원 미만의 매출입니다. 여기서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조합비, 카드 수수료를 빼면 실제 순수익은 훨씬 줄어듭니다.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 27.9%, 8천만원 이상은 4.2%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면허 1억 1,600만 원, 차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각종 세금과 수수료 500만 원, 합계 1억 5,100만 원에서 1억 6,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포천이라면 어떨까요? 면허 2억 3,500만 원, 차량 3,500만 원, 세금과 수수료 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입니다. 거의 3억 원에 가깝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연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16%에서 24%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본인 노동이 들어간 수익입니다. 순수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본인이 매일 10시간씩 운전해서 번 돈입니다. 만약 택시를 운전하지 않고 면허만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수익이 0입니다. 면허 자체가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해야만 돈이 됩니다. 그럼 면허값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면요? 2021년 서울 8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1,600만 원, 4년간 3,600만 원 올랐습니다. 연평균 900만 원입니다. 연 11% 수익률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까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몰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자영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재취업은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50대 중반 넘으면 정규직 재취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매일 일한 만큼 현금이 생깁니다. 망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택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율성입니다. 3부제가 폐지되면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더 벌고 싶으면 더 일하면 됩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장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사장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산 가치입니다. 면허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나중에 되팔 수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로 보는 겁니다. 10년 운행하다가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돈 벌고 나중에 팔아서 또 돈 버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대안의 부재입니다. 50대 중반 이상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최저시급입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소자본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가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면허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1년에는 플랫폼 가맹 종속 심화와 코로나19 장기화, LPG 가격 인상 등이 겹치면서 서울 개인 택시 면허가 9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면 어떨까요? 개인 택시의 가치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2030년대에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화되면 개인 택시 면허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총량제를 해제하거나 신규 면허를 대량 발급하면요,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 전망과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상승 전망의 근거입니다. 첫째, 감차 정책이 유지되면 공급이 계속 줄어듭니다. 둘째, 택시 요금이 더 오르면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셋째, 플랫폼 택시 규제가 강화되면 경쟁이 줄어듭니다. 넷째, 고령화로 장기 보유가 늘면 거래 매물이 줄 수 있습니다. 하락 전망의 근거입니다. 첫째, 현재 가격은 실제 수익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본인이 매일 10시간씩 일해야 얻는 수익인데 1억 5천만 원이나 투자해야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면 개인 택시의 가치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가 회복되면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가 총량제를 해제하거나 신규 면허를 대량 발급하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는 현재의 구조가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으로 면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드린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왜 서울이 싸고 포천이 비쌀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 강도와 수익성의 차이입니다. 서울은 택시가 49,000대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손님은 많지만 택시도 많습니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포천은 택시가 적습니다. 독점적입니다. 손님은 서울보다 적지만 경쟁자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시외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 차이가 면허 가격 2배 차이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포천이 서울의 2배라고 해서 수익도 2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승객 수는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포천이 비싼 이유는 시외할증과 경쟁 부재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왜 서울이 싸고 지방이 비싼지. 경쟁 강도와 시외할증 때문입니다. 서울은 택시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외곽 지역은 택시가 적어 독점적입니다. 둘째, 면허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 7가지. 2021년 자격 완화, 교육 유효기간 3년 만기, 총량제, 3부제 폐지, 요금 인상, 플랫폼 규제, 고령화, 경기 상황입니다. 셋째, 지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면허값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실제 운행 수익으로만 판단하십시오.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순수익, 이게 본인에게 맞는 구조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개인 택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5가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 수익을 계산하세요. 면허값 상승을 기대하지 마세요. 택시를 운행해서 벌 수 있는 수익으로만 판단하세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둘째, 지역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포천이 서울보다 비싸지만 승객 수는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수익성을 따져보세요. 셋째, 나이를 고려하세요. 50대 초반이라면 20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라면 10년밖에 못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하세요. 넷째, 체력을 생각하세요. 개인 택시는 육체 노동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해야 합니다. 밤샘 운행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지 솔직하게 판단하세요. 다섯째, 대안을 비교하세요. 같은 1억 5천만 원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소자본 창업. 정말 개인 택시가 최선인지 비교하세요. 서울 1억 1,600만 원, 포천 2억 3,500만 원. 이 숫자들은 2025년 12월 기준 한국 개인 택시 시장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지역 격차, 수급 불균형, 정책의 영향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개인 택시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매일 10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20년을 버틸 수 있는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숫자를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